안녕하세요. 글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노라인 체의 과제를 모범 답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드렸던 과제 문장 5개를 한번 직접 써보셨나요? 써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려우셨었는지는 아마 개인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과제를 쭉 보니까 동그라미가 바닥에 정확하게 안 닿아서 약간 끝 처리가 깔끔하게 안 떨어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동그라미가 안 닿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잉크가 빠져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잉크에 찍는 양 조절도 조금 더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교재 68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첫 번째 문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강렬한 빨간색이죠. 이렇게 한번 잉크를 찍고 나서 쭉 쓰다 보면 잉크가 저장되어 있는 양이 점점 줄면서 끝 처리가 부족해지면서 끝 처리가 조금 이제 지저분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쯤이면 양이 좀 많이 빠졌겠다 하는 부분에서 잉크를 묻혀주시면 되고요. 이왕이면 조금 강조되는 부분에서 잉크가 빠졌을 때 찍어줘야 강약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덜어 있어요. 문장을 쓰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잉크를 찍어서 써줘야겠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잉크색이 빠지면서 강약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했으면까지 쓰고 조자에서 찍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면자가 너무 강조돼 버렸어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잉크가 없을 때 쓰시면은 조금 느리게 쓰시면서 그 양을 최대한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빛나는 별이 되어줄게. 약간 요런 포인트도 줄 수 있고요. 저는 이 글씨체를 보면 딱 이렇게 색이 점점점 빠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글씨체가 동그라미를 바닥에 계속 닿아주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글씨가 기교는 없지만 은근히 손에 힘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쓰시면서 손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잉크가 빠졌을 때는 조금 느리게 해서 한 번에 한번 써봤어요. 그라데이션으로. 마르면서 조금 더 색이 자연스럽게 변할 것 같고요. 아직은 많이 고여있는 상태예요. 잉크 양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은 당신은 오늘이 제일 예쁘다. 당신은 오늘이 제일 예쁘다.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의미겠죠. 웃는 이가 이런 부분이 글씨가 커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커질 수가 없는
글씨이긴 해요. 획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가끔 이런 걸로 모음을 길게 써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글씨가 동글동글하니 귀여운 느낌이 들죠. 잉크가 거의 빠져서 안 나와요. 힘으로 밀고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천히 남아있는 잉크를 활용해서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 문장. 첫 글자 쓸 때 상당히 잉크가 많이 나오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잉크를 많이 긁어내고 써버리면 뒤에서 잉크가 또 다시 찍어줘야 돼요. 물론 장단점이 있어서 나는 이게 더 좋다 하면 그걸로 활용하시면 돼요. 잉크를 처음부터 좀 많이 찍어서 첫 글자부터 색을 조금 빼서 쓸 건지, 아니면 조금 잉크가 많이 나오더라도 잉크를 많이 찍어서 쓰시면서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빼실 건지. 글씨체가 몽글몽글하니 귀엽기 때문에 그 문장 자체를 제가 조금 귀여운 느낌의 문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썼고요. 마지막 문장이네요. 5번. 당신으로 가득한 따뜻한 겨울. 덩어리가 돋보이는 글씨죠. 그렇지만 덩어리를 짜기가 어려운 글씨체이기도 해요. 글씨의 크기가 글자의 획으로 인해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획이 많은 글자는 조금 글씨가 커질 거고요. 없는 글자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게 강조하고 싶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글씨의 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덩어리를 잘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쭉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리기 앞서서 색깔, 위에 좀 마른 색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조금 더 제가 보는 것보다는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약간 혈서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색상이. 자, 그러면 이번에 낼 과제는 제가 엽서를 표현을 하시는데요. 엽서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장을 정해주시는데 제목하고 문장을 같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여도 되고 시여도 상관은 없는데 제목이 있고 안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제 이름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시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것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나태주 시의 풀꽃을 예로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목은 크게 두꺼운 획으로
두꺼운 펜촉으로 이게 엽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더 큰 립이 있다면 그걸로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제목을 두껍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재료 세트에 들어있던 작은 오너먼트 립. 생긴 건 똑같은데 끝이 아주 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얇게 되어 있어서 획 자체가 글씨가 작게 나오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로 두꺼운 글씨와 얇은 글씨가 세트로 들어가서 강약을 조금 더 살리는 거죠. 왠지 이렇게 하나의 두께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의 굵기로 쓰니까 조금 더 멋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활용해서 엽서 3개를 꾸민 것이 과제고요. 뭐 내용은 자유롭게 우리 회원님들께서 평상시 좋아하는 시라든지 노래 가사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색상도 단색보다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잉크의 색을 활용해 주시면 조금 더욱 멋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꾸며서 개인의 어떤 취향에 맞게 완성도를 올려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탁상시계 만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굵기의 강약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